안개가 자욱한 깊은 산속. 새벽의 숲은 고요했지만 음산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축축한 흙냄새와 새벽 이슬에 젖은 풀잎의 향기가 뒤섞여 코끝을 스쳤다. 수색 구조팀의 베테랑 핸들러인 강민준 경위는 그의 케인 야운 수색견 번개와 함께 묵묵히 산길을 오르고 있었다. 민준의 얼굴에는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수색 작업의 피로가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든든한 파트너인 번개가 발을 맞춰 걷고 있었다. 번개는 검은색 털에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벨기에 말리노이즈 종으로 뛰어난 후각과 지능, 그리고 민준을 향한 충성심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며칠 전부터 산림청 소속 감시원 한 명이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민준과 번개는 이 실종자를 찾기 위해 이 험난한 산속을 헤매고 있었다. 민준은 산림감시원이라는 직업 특성상 산악 지형에 익숙한 사람이라 단순 실족사는 아닐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의 직감은 이 실종 사건 뒤에 뭔가 석연치 않은 일이 숨겨져 있음을 알려주었다. 그는 낡은 지도를 확인하며 번개에게 수색 지시를 내렸다. 번개야, 냄새를 맡아봐.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니? 번개는 민준의 말을 알아듣는 듯 코를 킁킁거리며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의 예리한 후각은 안개 낀 숲속에서 미세한 흔적도 놓치지 않았다. 번개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한쪽 방향으로 빠르게 달려나가기 시작했다. 민준은 번개의 뒤를 따라 전속력으로 달렸다.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번개의 움직임에서 그는 어떤 확신을 얻었다. 번개가 이렇게 흥분하며 달려나간다는 것은 실종자의 흔적을 발견했다는 의미였다. 숲은 더욱 깊고 울창해졌고 햇빛 한 줄기 들지 않아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나뭇가지들은 마치 살아있는 팔처럼 얽혀 있었고 발 아래는 축축한 낙엽들로 가득했다. 번개는 거친 덤불 속을 헤치고 나아가던 중 낡은 오두막 앞에 멈춰 섰다. 오두막은 오랫동안 버려진 듯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거미줄이 여기저기 쳐져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민준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번개는 오두막 문을 향해 컹컹하고 맹렬하게 지저댔다. 그의 짖음은 사납고 위협적이었다. 민준은 번개의 짖음에 귀를 기울였다. 번개는 단순한 개 짖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고의 신호였고 위험을 알리는 신호였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오두막 문에 다가갔다. 낡은 나무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안에서는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누구 있어요? 괜찮아요. 민준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신음소리는 끊겼지만 민준은 그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문을 박차고 들어섰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문이 부서지며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 오두막 내부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희미한 손전등 불빛을 비추자 오두막 한가운데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실종된 산림감시원이었다. 감시원은 낡은 나무 기둥에 밧줄로 묶여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으며 온몸에는 구타당한 흔적이 역력했다. 그의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민준을 보자 희미한 희망이 일렁였다. 도와 주세요. 감시원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찢어지는 듯했다. 민준은 망설이지 않고 감시원에게 다가갔다. 번개는 감시원의 곁에 앉아 그를 향해 낑낑거렸다. 그의 눈빛은 동정심으로 가득했다. 민준은 감시원의 밧줄을 풀기 시작했다. 밧줄은 낡았지만 꽤 견고하게 묶여 있었다. 민준은 밧줄을 풀기 위해 힘껏 당겼지만 잘 풀리지 않았다.
그때 오두막 외부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바스락, 바스락 하는 소리였다. 민주는 몸을 굳혔다. 누군가 오두막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번개는 으르렁거리며 오두막 문을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 그의 털은 곤두섰고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들듯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다. 민주는 감시원에게 밧줄을 풀지 못하고 그를 구출할 시간을 벌기 위해 오두막 문 뒤에 숨었다. 그의 손에는 총이 쥐어 있었다. 그는 번개에게 신호를 보냈다. 번개야, 숨어. 번개는 민준의 말을 알아듣는 듯 감시원 옆에 웅크리고 몸을 숨겼다. 오두막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건장한 남자 2명이 들어섰다. 그들은 사냥꾼 차림이었고 손에는 총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감시원이 밧줄에 묶인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비웃었다. 이런, 아직 살아있었네. 이 녀석이 쓸데없이 설치는 바람에 일이 복잡해졌어. 사냥꾼 중 한 명이 말했다. 그 순간 민주는 망설이지 않고 오두막 문 뒤에서 튀어나왔다. 그는 사냥꾼 중 한 명의 팔을 비틀어 총을 빼앗았다. 탕 하는 총성이 울렸다. 총알은 오두막 천장에 박혔다. 다른 사냥꾼은 당황하며 총을 겨눴지만 민주는 그의 손목을 잡아 꺾었다. 사냥꾼은 비명을 지르며 총을 놓쳤다. 민주는 그들의 총을 모두 빼앗아 부실다. 사냥꾼들은 민준의 맹렬한 공격에 당황했지만 그들은 주먹과 발로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좁은 오두막 안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민준은 경찰 훈련으로 단련된 뛰어난 무술 실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괴한들의 공격을 피하며 방역했다. 그의 주먹과 발은 정확하고 강력했다. 그는 몇 명의 사냥꾼을 쓰러뜨렸지만 그들은 끈질기게 달려들었다. 그때 감시원이 희미하게 말했다. 저들은 밀렵꾼입니다. 귀한 약초를 캐기 위해 저를 납치했어요. 민주는 감시원의 말을 듣고 분노에 휩싸였다. 밀렵꾼. 그는 이들을 반드시 잡아야 했다. 민주는 그림자에게 신호를 보냈다. 번개야, 도와줘. 번개는 민준의 신호에 으르렁거리며 괴한들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맹렬한 공격에 사냥꾼들은 당황했지만 그들은 총을 꺼내 들었다. 탕탕 하는 총성이 울렸다. 총알은 번개의 다리에 박혔다. 번개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바닥에 쓰러졌다. 민주는 번개가 다치는 모습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다. 그의 눈빛은 마치 맹수처럼 변해 있었다. 그는 사냥꾼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무자비하게 제압했다. 그의 주먹은 더욱 강력해졌고 그의 발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는 모든 사냥꾼을 쓰러뜨렸다. 그들은 모두 정신을 잃거나 심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민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번개에게로 향했다. 번개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흐려졌지만 그는 민준을 향해 꼬리를 흔들었다. 민준은 번개를 꽉 안았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번개야, 괜찮아. 괜찮을 거야. 그때 저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이 교신기로 지원 요청을 보냈던 것이었다. 경찰이 오두막에 도착했다. 그들은 쓰러져 있는 사냥꾼들과 상처 입은 민준, 그리고 번개를 발견하고 놀랐다. 민준은 경찰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감시원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사냥꾼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번개 역시 응급치료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병실에서 민준은 번개의 곁을 지켰다. 번개는 수술을 받고 회복실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의 몸은 여전히 쇠약했지만 그의 숨소리는 안정적이었다. 민주는 번개의 털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번개야, 고마워. 나를 지켜줘서. 이제 아프지 않을 거야. 민주는 번개를 통해 자신이 잃어버렸던 어떤 것을 되찾은 듯했다. 그것은 인간적인 온기였고 진정한 파트너십이었다. 그는 번개에게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신뢰를 느꼈다. 그는 번개를 영원히 지켜줄 것을 맹세했다. 그는 번개와 함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삶을, 그리고 그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는 것을 예감하면서도 그는 이 운명적인 만남을 거부할 수 없었다. 병원 특실의 침대에서 민주는 번개의 회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총상으로 인한 통증과 수술 후유증으로 번개의 숨소리는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민준을 향한 깊은 신뢰로 빛났다. 민준은 번개의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다짐이 담겨 있었다. 번개는 그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 그는 번개에게 빚을 졌다. 단순히 생명을 구해준 것을 넘어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일깨워준 존재였다. 며칠 후 번개는 기적적으로 회복하여 퇴원했다. 수의사는 번개의 놀라운 회복력에 감탄하며 민준에게 번개가 특수 훈련을 받은 K9 수색견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민준은 번개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집은 도시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아담한 단독주택이었다. 번개는 넓은 정원을 뛰어다니며 즐거워했고 민준의 곁을 그림자처럼 묵묵히 지켰다. 그의 눈빛은 민준을 향한 깊은 애정으로 가득했다. 민준은 번개를 보며 많은 것을 느꼈다. 그는 과거 경찰 특공대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생명을 구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잃었다. 특히 믿었던 동료의 배신은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는 세상에 대한 불신과 냉소로 가득 찬 삶을 살아왔다. 번개는 그런 민준의 마음을 녹여주었다. 번개의 순수한 충성심과 조건 없는 사랑은 민준에게 잊고 지냈던 인간적인 온기를 되찾아 주었다. 그는 번개에게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와 희망을 보았다. 민준은 번개를 통해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그는 번개가 맹목적으로 자신을 따른 것이 아님을 알았다. 번개는 상처받고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 번개는 민준에게 진정한 파트너십과 희생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다. 민준은 번개에게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경찰 경력을 활용하여 사회에 봉사하고 특히 상처받은 동물들을 돕는 데 헌신하기로 다짐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민준을 다치게 하고 번개를 학대했던 밀렵꾼들에 대한 분노가 남아 있었다. 그는 번개의 억울함을 풀고 그들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고 싶었다. 그는 번개의 몸에 새겨진 알 수 없는 문신을 단서로 그들의 정체를 파헤치기로 했다. 번개는 과거 특수훈련을 받은 K9 수색견이었고 그의 몸에 새겨진 문신은 특정 부대나 조직에서 사용하던 인식표일 가능성이 높았다. 민준은 번개의 문신을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옛 동료들에게 보냈다. 그는 과거 궁연훈련 전문가였던 친구에게 연락하여 번개의 문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달라고 부탁했다. 며칠 후 친구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번개의 문신은 섀도우 블랙이라는 비밀스러운 사설훈련소에서 사용하던 인식표라는 것이다. 섀도우 블랙은 겉으로는 합법적인 궁연훈련소였지만 뒤로는 불법적인 동물 실험과 밀렵, 그리고 경호 임무 등을 수행하는 악명 높은 조직이었다.
그들은 특히 맹견들을 훈련시켜 범죄에 이용하고, 말을 듣지 않는 개들은 잔인하게 처분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번개는 이 섀도우 블랙에서 잔혹하게 훈련받았고, 그곳에서 심각한 상처를 입고 버려진 것이었다. 민주는 섀도우 블랙의 실체의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는 번개가 겪었던 고통과 학대에 가슴 아파했다. 그는 섀도우 블랙 조직을 뿌리 뽑고 그들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릴 것을 맹세했다. 그는 번개를 통해 자신이 잃어버렸던 정의감을 다시 찾은 듯했다. 민주는 섀도우 블랙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직접 조사에 나섰다. 그는 자신의 경찰 경력을 활용하여 섀도우 블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증명할 증거를 찾아 나섰다. 번개는 민준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었다. 번개는 뛰어난 후각과 지능으로 민준의 수사를 도왔고 위험한 순간마다 민준을 보호했다. 어느 날 밤, 민준은 섀도우 블랙의 비밀 아지트로 잠입하기 위해 번개와 함께 도시 외곽의 낡은 폐공장으로 향했다. 폐공장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공장 안으로 들어섰다. 공장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개 짖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공장 내부를 꼼꼼히 살폈다. 그는 섀도우 블랙 조직원들의 배치와 순찰 경로를 파악했다. 그는 직접 침투하여 그들의 비리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계획을 세웠다. 그때 공장 내부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민준의 옛 동료이자 자신을 배신했던 박 사장의 목소리였다. 박 사장은 과거 경찰 특공대에서 민준과 함께 근무했지만 돈에 눈이 멀어 범죄 조직과 손을 잡고 민준을 배신했던 인물이었다. 박 사장은 섀도우 블랙의 실질적인 운영자였고 그는 불법적인 동물 실험과 밀렵 그리고 경호 임무 등을 주도하고 있었다. 민준은 박 사장의 목소리를 듣고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박 사장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고 번개에게 진정한 자유를 찾아줄 것을 다짐했다. 그는 그림자와 함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상처와 함께 새로운 정의감이 불타고 있었다. 그는 번개를 통해 자신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믿었다. 낡은 폐공장은 밤의 어둠 속에서 새우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습하고 차가운 공기 속에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할 수 없는 약품 냄새가 뒤섞여 풍겨왔다. 강민주는 그림자와 함께 공장 안으로 조용히 들어섰다.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의 앞에는 과거의 상처이자 현재의 악인인 박 사장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공장 내부에는 낡은 철창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그림자와 같은 종의 개들이 갇혀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공포와 체념으로 가득했고 몸에는 알 수 없는 문신들이 새겨져 있었다. 개들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뱉으며 철창 안에서 발버둥 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섀도우 블랙이라는 악명 높은 사설훈련소의 희생양들이었다. 훈련사들은 채찍을 휘두르며 개들을 잔혹하게 훈련시키고 있었다. 민주는 그 광경을 보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의 눈앞에는 번개가 겪었던 고통과 학대가 생생하게 펼쳐지는 듯했다. 그는 이 모든 악행을 끝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민주는 그림자에게 신호를 보냈다. 번개야, 조용히 해, 기다려. 그림자는 민준의 말을 알아듣는 듯 으르렁거림을 멈추고 그의 발치에 바싹 붙어 앉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사나웠지만 민준을 향한 충성심으로 빛났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훈련장 안으로 잠입했다. 그는 낡은 기계들 사이를 피해 그림자처럼 이동했다.
그의 목표는 박 사장이 있는 사무실이었다. 그곳에 섀도우 블랙의 비리와 불법적인 동물 실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사무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민주는 경찰 특공대 시절 익혔던 기술을 활용하여 능숙하게 잠금 장치를 해제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민주는 숨을 죽이며 안으로 들어섰다. 사무실 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책상 위에는 수상한 서류들과 컴퓨터가 놓여 있었다. 민주는 서둘러 서류들을 뒤졌다. 그는 섀도우 블랙의 불법적인 사업 내역, 동물 실험 기록, 그리고 그들과 연루된 고위층 인사들의 이름이 적힌 장부를 찾아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박 사장이 과거 민준의 동료들을 배신하고 섀도우 블랙의 스파이로 활동했다는 충격적인 증거도 있었다. 박 사장은 민준의 동료들이 목숨을 잃었던 작전에서 고의적으로 정보를 흘려 그들을 위험에 빠뜨렸던 것이었다. 민준의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밀려왔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박 사장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하고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을 맹세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박 사장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런, 민준아, 여기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는데 여전히 정의감에 불타는군.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민준은 박 사장의 얼굴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박 사장 내놈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다. 내놈이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알릴 것이다. 민준은 손에 든 서류 뭉치와 USB를 들어 올렸다. 박 사장은 민준의 손에 들린 증거들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그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당황함과 분노가 뒤섞였다. 이런 젠장 내놈이 감히. 박 사장은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 들었다. 그 순간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림자는 박 사장에게 달려들어 그의 손에서 총을 빼앗았다. 박 사장은 그림자의 맹렬한 공격에 당황했지만 이내 다른 조직원들이 사무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모두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봐, 그 개와 남자를 잡아 증거도 빼앗아라. 박 사장이 소리쳤다. 민주는 그림자의 도움을 받아 조직원들에게 맞섰다. 그는 경찰 특공대 시절 익혔던 모든 기술을 총동원하여 적들을 제압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주먹과 발을 사용하여 조직원들을 쓰러뜨렸다. 그림자 역시 맹렬하게 싸웠다. 그는 괴한들을 물어뜯고 그들을 바닥에 쓰러뜨렸다. 그림자의 눈빛은 민준을 보호하려는 강한 의지로 빛났다. 하지만 적들의 수는 많았고 그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민준은 몇 번의 위험한 순간을 넘겼지만 그의 몸에도 상처가 나기 시작했다. 그림자 역시 온몸에 상처를 입었다. 그들은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했다. 박 사장은 비웃으며 민준을 향해 총을 겨눴다. 내 놈은 여기까지다. 내 놈의 모든 것을 빼앗고 내 놈의 어리석은 정의감도 박살내주지. 그 순간 그림자가 민준의 앞을 막아섰다. 탕 하는 총성이 울렸다. 총알은 그림자의 몸에 박혔다. 그림자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바닥에 쓰러졌다. 민준은 비명을 질렀다. 그림자 안 돼. 준호는 그림자에게 달려가 그를 안았다. 그림자의 몸에서는 피가 흘러내렸고 그의 눈빛은 점차 흐려졌다. 박 사장은 민준의 절규를 비웃으며 총을 겨눴다. 이제 끝이다. 내 놈도 저 개새끼처럼 죽어라. 그때 저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민준이 몰래 교신기를 작동시켰던 것이었다. 박 사장과 조직원들은 당황한 듯 서로를 쳐다보았다.
젠장 경찰이다. 서둘러 후퇴해. 박 사장이 소리쳤다. 그는 민준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이번엔 놓치지만 다음엔 내 놈을 반드시 죽여버릴 거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다. 조직원들도 서둘러 폐공장을 벗어났다. 민준은 그림자를 꽉 안았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번개야. 제발, 제발 죽지 마.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갈라져 있었다. 그림자는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며 민준의 얼굴을 핥았다. 그의 눈빛은 민준을 향한 마지막 사랑을 담고 있었다. 경찰이 폐공장에 도착했다. 그들은 쓰러져 있는 조직원들과 상처 입은 민준, 그리고 번개를 발견하고 놀랐다. 민준은 경찰에게 박 사장의 모든 악행과 USB에 담긴 증거를 모두 건넸다. 번개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긴급 수술을 받았다. 민준 역시 치료를 받았다. 병실에서 민준은 번개의 곁을 지켰다. 번개는 수술을 받고 회복실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의 몸은 여전히 쇠약했지만 그의 숨소리는 안정적이었다. 민준은 번개의 털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번개야, 고마워. 나를 지켜줘서. 이제 아프지 않을 거야. 민준은 번개를 통해 자신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그는 번개에게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신뢰를 느꼈다. 그는 번개를 영원히 지켜줄 것을 맹세했다. 그는 번개와 함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삶을, 그리고 그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는 것을 예감하면서도 그는 이 운명적인 만남을 거부할 수 없었다. 그의 곁에는 그를 묵묵히 지켜주는 번개가 있었다. 병원의 하얀 복대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불안한 정적이 감돌았다. 강민주는 병실 침대에 기대어 앉아 팔에 링거를 맞고 있었다. 그의 옆 침대에서는 번개가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다. 총상으로 인한 통증이 그를 괴롭혔지만 번개의 상처를 보는 것이 더욱 고통스러웠다. 번개는 그의 충직한 친구이자 그를 지켜준 은인이었다. 민주는 번개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민주는 자신의 옆에 누워있는 번개를 바라보았다. 번개의 눈빛은 흐릿했지만 그의 작은 몸은 민준을 향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번개가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번개를 통해 자신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정의감, 그리고 따뜻한 인간미까지. 그는 번개를 반드시 살려내고 그에게 진정한 자유를 찾아줄 것을 다짐했다. 경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박 사장은 민준이 제출한 증거들과 자신의 신복들의 진술 앞에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악행은 낱낱이 밝혀졌다. 그는 섀도우 블랙이라는 사설 훈련소를 운영하며 불법적인 동물 실험과 밀렵, 그리고 경호 임무 등을 수행했고, 과거 민준의 동료들을 배신하여 그들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사실까지. 박 사장은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었고, 그와 연루된 모든 공범들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다. 언론은 민준과 번개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다. 맹견으로 오해받았던 번개가 사실은 학대받은 군견이었고, 민준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민준은 일약 영웅이 되었지만 그는 유명세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번개와 함께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이었다. 번개는 기적적으로 회복하여 퇴원했다. 수의사는 번개의 놀라운 회복력에 감탄하며 그를 기적의 개라고 불렀다. 번개는 민준의 곁에서 점차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을 되찾아갔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민준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그림자는 밝고 명랑한 강아지로 변해갔다. 그의 눈빛은 민준을 향한 깊은 애정으로 가득했다. 민준은 번개를 통해 자신이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는 경찰직을 그만두고 번개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번개와 함께 상처받은 동물들을 돕는 데 헌신하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희망재단에 기부하여 동물보호소와 유기견 센터를 지원하고 직접 봉사활동에도 나섰다. 그의 선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어느 날 오후, 민주는 번개와 함께 동물보호소를 방문했다. 그곳에는 상처받고 버림받은 동물들이 가득했다. 번개는 아픈 동물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냄새를 맡고 그들의 털을 핥아주었다. 번개의 따뜻한 손길이 닿으면 아픈 동물들은 신기하게도 빠르게 회복되었다. 민주는 번개의 특별한 능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번개는 단순히 치유 능력을 지닌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다른 생명체의 고통을 느끼고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번개는 진정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존재였다. 민주는 번개의 치유 능력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인터넷에 올렸다. 동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번개의 기적적인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언론은 번개의 치유 능력을 대서특필했고 그는 기적의 개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번개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물에 대한 사랑과 이해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하지만 민주는 번개의 능력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를 악용하려는 자들이 나타날까봐 걱정했다. 그는 번개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했다. 그는 번개의 능력을 세상에 알리되 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그는 번개의 능력을 선한 곳에만 사용하고 그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을 막아설 것을 다짐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번개와 함께 자신의 집 정원에 앉아 있었다. 맑은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번개는 민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민주는 번개의 털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번개야, 너는 내게 정말 큰 가르침을 주었어. 이제 우리는 함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거야. 민주는 번개를 통해 자신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는 번개에게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신뢰를 느꼈고 그에게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번개는 민준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든든한 친구이자 세상을 치유하는 기적의 개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족이자 영웅이었다. 그들은 아픔을 나누고 슬픔을 이겨내며 희망을 함께 꿈꾸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다. 수의사의 낡은 동물병원은 준우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되었다. 그는 그림자의 치료비를 갚기 위해 매일 밤낮으로 병원 일을 도왔다. 퀴퀴한 소독약 냄새와 동물들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그의 일상이 되었지만 준우의 얼굴에는 불평 한마디 없었다. 그는 그림자의 상처가 아물고 건강을 되찾는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그림자는 이제 더 이상 겁에 질린 맹견이 아니었다. 준우의 곁에서 그림자는 마치 순한 양처럼 그를 따랐고 그의 손길에 부드럽게 몸을 비볐다. 그림자의 눈빛은 준우를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로 가득했다. 준우는 병원에서 일하는 틈틈이 그림자의 과거를 추적했다. 그는 그림자의 몸에 새겨진 알 수 없는 문신을 단서로 그림자의 진짜 주인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수의사는 준우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하여 그를 도왔다. 그는 자신의 인맥과 지식을 총동원하여 그림자의 문신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했다.
그들은 그림자가 과거 특수훈련을 받은 군견이었고 그의 몸에 새겨진 문신은 특정 부대에서 사용하던 인식표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러던 중 수의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그림자는 단순한 군견이 아니었다. 그는 과거 블랙가드라는 비밀스러운 군견훈련 프로젝트의 일원이었고 그 프로젝트는 불법적인 생체 실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림자는 실험 중 심각한 부상을 입고 버려진 것이었다. 그림자를 버린 배후에는 민준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민준은 블랙가드 프로젝트의 책임자였으며 그는 그림자의 특별한 능력을 악용하려 했다. 준우는 그림자의 과거에 대한 진실을 알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민준에 대한 복수심과 함께 그림자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에게 진정한 자유를 찾아줄 것을 다짐했다. 그는 민준의 악행을 세상에 알리고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을 맹세했다. 그림자, 아저씨가 미안해. 아픈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아저씨가 너의 모든 아픔을 치유해주고 진짜 행복을 찾아줄게. 준우는 그림자의 털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그림자는 준우의 손길의 고통을 잊은 듯 평화롭게 잠들었다. 그의 눈빛은 준우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빛났다. 준우는 그림자의 눈에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순수함과 열정을 다시 찾은 듯 했다. 하지만 민준은 그림자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림자가 자신의 비밀을 폭로할까 두려워했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금을 동원했다. 민준은 경찰과 언론을 매수하여 그림자의 과거를 조작하고 그를 위험한 맹견으로 몰아세웠다. 언론은 민준의 거짓 정보를 그대로 보도했고 시민들은 그림자를 두려워하며 그를 안락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준우는 민준의 음모에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그는 그림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지만 세상의 편견과 싸우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는 그림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를 숨겨야 했다. 그는 그림자를 데리고 도시를 벗어나 산속으로 향했다. 그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고향 마을로 돌아가 그림자를 보호하려 했다. 어머니는 준우와 그림자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그림자가 위험한 맹견으로 알려졌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했다. 그들은 준우에게 그림자를 다시 산으로 돌려보내라고 요구했다. 준우는 마을 사람들의 편견에 맞서 그림자를 보호하려 애썼지만 그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준의 조직원들이 마을에 침입했다. 그들은 그림자를 잡기 위해 마을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준우는 그림자를 숨기고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림자는 준우와 어머니를 보호하려는 강한 의지로 괴한들에게 맞섰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변해 있었지만 그는 준우와 어머니에게만은 순종적이었다. 준우는 그림자와 함께 민준의 조직원들에게 맞섰다. 그는 그림자의 도움을 받아 괴한들을 제압했다. 하지만 괴한들의 수는 많았고 그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준우는 몇 번의 위험한 순간을 넘겼지만 그의 몸에도 상처가 나기 시작했다. 그림자 역시 온몸에 상처를 입었다. 그들은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했다. 그때 준우의 어머니가 나타났다. 그녀는 낡은 농기구를 들고 괴한들에게 맞섰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내 아들과 내 계획에서 떨어져 내 놈들이 감히. 괴한들은 준우 어머니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그녀를 제압하려 했다. 준우는 어머니가 위험에 처하는 것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다. 그림자 역시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괴한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함께 괴한들에게 맞섰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들은 결국 괴한들에게 제압당하고 말았다. 민준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이런, 꼬마, 제법이군. 하지만 여기까지다. 내 놈의 개도, 내 놈의 어미도 모두 죽여버릴 것이다. 준우는 민준의 말에 눈물을 글썽겼다. 그는 그림자와 어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절망했다. 그림자는 준우와 어머니를 향해 낑낑거렸다. 그의 눈빛은 미안함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준우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 순간 그림자의 눈에서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마치 알 수 없는 힘을 지닌 듯한 빛이었다. 민준과 조직원들은 그림자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에 놀라 뒷걸음질 쳤다. 빛은 점점 더 강렬해졌고 괴한들은 눈을 가리며 비명을 질렀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힘에 압도당하는 듯 뒤로 나자빠졌다. 준우와 어머니는 그림자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다. 그림자의 순수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빛은 괴한들을 마을 밖으로 밀어냈고 괴한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준우는 그림자에게 달려가 그를 안았다. 그림자는 지친 듯 준우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들었다. 그의 몸에는 더 이상 상처가 없었다. 수아의 치유 능력과 유사한 그림자에 내재된 특별한 능력이 발현된 것이었다. 어머니는 그림자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들은 그림자의 특별한 능력을 알게 되었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두려움이 아닌 경이로움으로 다가왔다. 준우는 민준의 악행을 세상에 알리고 그림자의 명예를 되찾아줄 것을 다짐했다. 그는 그림자의 특별한 능력을 이용하여 세상을 돕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림자와 함께 희망을 전달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할 것을 맹세했다. 그는 더 이상 약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그림자의 든든한 친구이자 세상을 변화시킬 영웅이었다. 낡은 시골집은 민준의 조직원들이 휩쓸고 간 흔적으로 가득했지만 준우와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불꽃이 다시 타올랐다. 그림자의 눈에서 뿜어져 나온 빛이 괴한들을 물리쳤고 그의 상처까지 치유해 주었다.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준우는 그림자의 특별한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동시에 그에게서 느껴지는 순수함과 선한 기운에 경외심을 느꼈다. 그는 그림자가 단순한 개가 아님을 직감했다. 준우는 그림자를 꼭 안았다. 그의 몸은 여전히 지쳐 있었지만 그림자의 따뜻한 온기가 그에게 위안을 주었다. 어머니는 그림자의 상처가 아물어 있는 것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고 그림자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에 감사했다. 그림자, 고마워, 정말 고마워. 준우가 조용히 속삭였다. 그림자는 준우의 손길에 고통을 잊은 듯 평화롭게 잠들었다. 그의 눈빛은 준우를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로 빛났다. 준우는 그림자의 눈에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순수함과 열정을 다시 찾은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준우는 그림자의 특별한 능력을 세상에 알리고 그의 명예를 되찾아줄 것을 다짐했다. 그는 민준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하고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을 맹세했다. 어머니는 아들의 결심에 놀랐지만 그녀는 아들을 믿었다. 그녀는 아들이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했다. 준우는 그림자와 함께 도시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그림자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그린 종이가 들려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다. 그는 그림자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고 그의 명예를 되찾아줄 방법을 찾기 위해 애썼다. 그는 가장 먼저 수의사를 찾아갔다. 수의사는 그림자가 기적적으로 회복된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준우는 수의사에게 그림자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 털어놓았다.
수의사는 준우의 말을 믿지 않는 듯 했지만 그림자가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는 모습을 보고는 경이로움을 느꼈다. 그는 준우를 돕기로 약속했다. 수의사는 그림자의 특별한 능력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림자의 혈액을 채취하고 그의 몸에 대한 정밀 검사를 진행했다. 그림자의 능력은 단순한 치유력을 넘어섰다. 그는 다른 생명체의 고통을 느끼고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상처받은 동물들을 보면 불안해했고 그들을 위로해주려 애썼다. 수의사는 그림자가 특별한 능력을 지닌 존재임을 확신했다. 하지만 민주는 그림자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림자가 자신의 비밀을 폭로할까 두려워했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 더욱 악랄한 음모를 꾸몄다. 민주는 언론을 통해 그림자를 위험한 맹견으로 몰아쓰며 안락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언론 플레이는 성공적이었다. 시민들은 그림자를 두려워하며 그를 안락사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준우는 민준의 음모에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그는 그림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지만 세상의 편견과 싸우는 것은 쉽지 않았다. 수의사 역시 그림자의 능력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오히려 그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준우야, 그림자의 능력을 세상에 알리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어. 사람들이 그림자를 두려워하거나 그의 능력을 악용하려 할 수도 있어. 수의사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준우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림자를 보호하고 그의 명예를 되찾아주겠다는 강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다. 그는 그림자를 이용하려는 민준의 악행을 용서할 수 없었다. 선생님, 저는 그림자를 믿어요. 그리고 그의 능력이 세상을 도울 수 있다고 믿어요. 준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그림자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킬 거예요. 준우는 수의사의 도움을 받아 그림자의 능력을 세상에 알릴 방법을 모색했다. 그들은 우선 그림자가 과거 궁연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그의 몸에 새겨진 문신이 특정 부대의 인식표라는 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그림자가 민준의 불법적인 실험의 희생양이었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언론은 민준의 추악한 진실과 그림자의 억울한 사연에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민준은 언론을 통해 준우의 말을 거짓으로 몰아쓰고 그림자를 위험한 개로 비난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력을 동원하여 언론을 통제하려 했다. 준우는 민준의 막강한 권력 앞에 좌절감을 느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그림자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그리고 민준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어느 날 준우는 그림자와 함께 동물보호소를 방문했다. 그곳에는 상처받고 버림받은 동물들이 가득했다. 준우는 그림자에게 아픈 동물들을 치유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림자는 망설이지 않고 아픈 동물들에게 다가갔다. 그의 손길이 닿으면 아픈 동물들은 신기하게도 빠르게 회복되었다. 수아의 치유 능력과 유사한 그림자의 능력은 세상에 희망을 전달하고 있었다. 준우는 그림자의 치유 능력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인터넷에 올렸다. 동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림자의 기적적인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언론은 그림자의 치유 능력을 대서특필했고 그는 기적의 개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민주는 그림자의 능력이 세상에 알려진 것에 분노했지만 그는 더 이상 언론을 통제할 수 없었다. 준우는 그림자의 인기를 이용하여 민준의 비리를 폭로했다. 그는 민준이 그림자를 학대하고 그의 능력을 악용하려 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 그는 민준이 불법적인 실험을 통해 돈을 벌고 자신의 탐욕을 채웠다는 증거를 공개했다.
사람들은 민준의 악행에 분노했고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을 요구했다. 민준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는 경찰에 체포되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그림자를 학대하고 그의 능력을 악용하려 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민준의 몰락은 블랙가드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비리 네트워크를 파헤치는 계기가 되었다. 그와 연루된 모든 공범들 역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준우는 그림자와 함께 평범한 삶을 되찾았다. 그림자는 이제 더 이상 상처받은 맹견이 아니었다. 그는 준우의 든든한 친구이자 세상을 치유하는 기적의 개가 되었다. 준우는 그림자와 함께 동물보호소를 방문하고 아픈 동물들을 돌봤다. 그의 삶은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찼다. 그의 어머니 역시 아들의 변화에 행복해했고 그들을 묵묵히 지켜주었다. 준우는 그림자의 털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그림자, 고마워. 너는 내게 정말 큰 가르침을 주었어. 이제 우리는 함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거야. 그들의 이야기는 한 소년의 순수한 마음과 한 상처받은 개의 기적 같은 능력이 만나 세상을 변화시킨 감동적인 이야기였다. 어린 소년 준우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상처받은 개를 구했고 그의 순수한 마음은 그림자의 숨겨진 능력을 일깨웠다. 그림자는 학대와 버림받음의 고통을 이겨내고 준우의 곁에서 세상의 희망을 전달하는 기적의 개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족이자 영웅이었다. 그들은 아픔을 나누고 슬픔을 이겨내며 희망을 함께 꿈꾸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편견을 넘어선 사랑과 용기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따뜻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안개가 짙게 깔린 깊은 산속. 새벽의 숲은 고요했지만 음산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촉촉한 흙냄새와 새벽 이슬에 젖은 풀잎의 향기가 뒤섞여 코끝을 스쳤다. 수색구조팀의 베테랑 핸들러인 강민준 경위는 그의 K- 수색견 번개와 함께 묵묵히 산길을 오르고 있었다. 민준의 얼굴에는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수색 작업의 피로가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든든한 파트너인 번개가 발을 맞춰 걷고 있었다. 번개는 검은색 털에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벨기에 말리노이즈 종으로 뛰어난 후각과 지능, 그리고 민준을 향한 충성심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며칠 전부터 산림청 소속 감시원 한 명이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민준과 번개는 이 실종자를 찾기 위해 이 험난한 산속을 헤매고 있었다. 민준은 산림감시원이라는 직업 특성상 산악 지형에 익숙한 사람이라 단순 실족사는 아닐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의 직감은 이 실종 사건 뒤에 뭔가 석연치 않은 일이 숨겨져 있음을 알려주었다. 그는 낡은 지도를 확인하며 번개에게 수색 지시를 내렸다. 번개야, 냄새를 맡아봐.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니? 번개는 민준의 말을 알아듣는 듯 코를 킁킁거리며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의 예리한 후각은 안개 낀 숲속에서 미세한 흔적도 놓치지 않았다. 번개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한쪽 방향으로 빠르게 달려나가기 시작했다. 민준은 번개의 뒤를 따라 전속력으로 달렸다.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번개의 움직임에서 그는 어떤 확신을 얻었다. 번개가 이렇게 흥분하며 달려나간다는 것은 실종자의 흔적을 발견했다는 의미였다. 숲은 더욱 깊고 울창해졌고 햇빛 한 줄기 들지 않아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나뭇가지들은 마치 살아있는 팔처럼 얽혀 있었고 발 아래는 축축한 낙엽들로 가득했다. 번개는 거친 덤불 속을 헤치고 나아가던 중 낡은 오두막 앞에 멈춰 섰다.
오두막은 오랫동안 버려진 듯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거미줄이 여기저기 쳐져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민준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번개는 오두막 문을 향해 컹컹 하고 맹렬하게 지저댔다. 그의 짖음은 사납고 위협적이었다. 민준은 번개의 짖음에 귀를 기울였다. 번개는 단순한 게 짖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고의 신호였고 위험을 알리는 신호였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오두막 문에 다가갔다. 낡은 나무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안에서는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누구 있어요? 괜찮아요. 민준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신음소리는 끊겼지만 민준은 그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문을 박차고 들어섰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문이 부서지며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 오두막 내부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귀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희미한 손전등 불빛을 비추자 오두막 한가운데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실종된 산림 감시원이었다. 감시원은 낡은 나무 기둥에 밧줄로 묶여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으며 온몸에는 구타당한 흔적이 역력했다. 그의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민준을 보자 희미한 희망이 일렁였다. 도와 주세요. 감시원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찢어지는 듯했다. 민준은 망설이지 않고 감시원에게 다가갔다. 번개는 감시원의 곁에 앉아 그를 향해 낑낑거렸다. 그의 눈빛은 동정심으로 가득했다. 민준은 감시원의 밧줄을 풀기 시작했다. 밧줄은 낡았지만 꽤 견고하게 묶여 있었다. 민준은 밧줄을 풀기 위해 힘껏 당겼지만 잘 풀리지 않았다. 그때 오두막 외부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바스락, 바스락 하는 소리였다. 민준은 몸을 굳혔다. 누군가 오두막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번개는 으르렁거리며 오두막 문을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 그의 털은 곤두섰고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들듯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다. 민준은 감시원에게 밧줄을 풀지 못하고 그를 구출할 시간을 벌기 위해 오두막 문 뒤에 숨었다. 그의 손에는 총이 쥐어 있었다. 그는 번개에게 신호를 보냈다. 번개야, 숨어. 번개는 민준의 말을 알아듣는 듯 감시원 옆에 웅크리고 몸을 숨겼다. 오두막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건장한 남자 2명이 들어섰다. 그들은 사냥꾼 차림이었고 손에는 총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감시원이 밧줄에 묶인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비웃었다. 이런, 아직 살아있었네. 이 녀석이 쓸데없이 설치는 바람에 일이 복잡해졌어. 사냥꾼 중 한 명이 말했다. 그 순간 민준은 망설이지 않고 오두막 문 뒤에서 튀어나왔다. 그는 사냥꾼 중 한 명의 팔을 비틀어 총을 빼앗았다. 탕 하는 총성이 울렸다. 총알은 오두막 천장에 박혔다. 다른 사냥꾼은 당황하며 총을 겨눴지만 민준은 그의 손목을 잡아 꺾었다. 사냥꾼은 비명을 지르며 총을 놓쳤다. 민준은 그들의 총을 모두 빼앗아 부실다. 사냥꾼들은 민준의 맹렬한 공격에 당황했지만 그들은 주먹과 발로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좁은 오두막 안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민준은 경찰 훈련으로 단련된 뛰어난 무술 실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괴한들의 공격을 피하며 방역했다. 그의 주먹과 발은 정확하고 강력했다. 그는 몇 명의 사냥꾼을 쓰러뜨렸지만 그들은 끈질기게 달려들었다. 그때 감시원이 희미하게 말했다. 저들은 밀렵꾼입니다. 귀한 약초를 캐기 위해 저를 납치했어요. 민준은 감시원의 말을 듣고
분노에 휩싸였다. 밀렵군. 그는 이들을 반드시 잡아야 했다. 민주는 번개에게 신호를 보냈다. 번개야, 도와줘. 번개는 민준의 신호에 으르렁거리며 괴한들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맹렬한 공격에 사냥꾼들은 당황했지만 그들은 총을 꺼내 들었다. 탕탕 타는 총성이 울렸다. 총알은 번개의 다리에 박혔다. 번개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바닥에 쓰러졌다. 민주는 번개가 다치는 모습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다. 그의 눈빛은 마치 맹수처럼 변해 있었다. 그는 사냥꾼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무자비하게 제압했다. 그의 주먹은 더욱 강력해졌고 그의 발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는 모든 사냥꾼을 쓰러뜨렸다. 그들은 모두 정신을 잃거나 심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민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번개에게로 향했다. 번개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흐려졌지만 그는 민준을 향해 꼬리를 흔들었다. 민준은 번개를 꽉 안았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번개야, 괜찮아. 괜찮을 거야. 그때 저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이 교신기로 지원 요청을 보냈던 것이었다. 경찰이 오두막에 도착했다. 그들은 쓰러져 있는 사냥꾼들과 상처 입은 민준, 그리고 번개를 발견하고 놀랐다. 민준은 경찰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감시원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사냥꾼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번개디 역시 응급치료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병실에서 민준은 번개의 곁을 지켰다. 번개는 수술을 받고 회복실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의 몸은 여전히 쇠약했지만 그의 숨소리는 안정적이었다. 민준은 번개의 털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번개야, 고마워. 나를 지켜줘서. 이제 아프지 않을 거야. 민준은 번개를 통해 자신이 잃어버렸던 어떤 것을 되찾은 듯 했다. 그것은 인간적인 온기였고 진정한 파트너십이었다. 그는 번개에게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신뢰를 느꼈다. 그는 번개를 영원히 지켜줄 것을 맹세했다. 그는 번개와 함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삶을, 그리고 그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는 것을 예감하면서도 그는 이 운명적인 만남을 거부할 수 없었다. 새벽의 햇살은 안톤 킴의 저택을 따스하게 감쌌지만 준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어머니를 안전하게 피신시켰지만 그림자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밤사이 격렬했던 싸움의 흔적들은 정원에 고스란히 남아있었고 그림자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준우는 밤새도록 그림자를 찾아 헤매었지만 그림자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 듯했다. 그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쿵쾅거렸다. 그림자가 죽은 것은 아닐까? 아니면 민준의 잔당들에게 다시 잡혀간 것은 아닐까? 준우는 그림자를 잃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그림자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괴로워했다. 그때 저택의 정문에서 낡은 트럭 한 대가 멈춰 섰다. 트럭 문이 열리고 이한과 바우가 내렸다. 이한은 준우의 오랜 친구이자 형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는 준우의 어머니에게서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이한은 준우의 초라한 모습과 저택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고 놀랐지만 그는 준우를 꼭 안아주었다. 바우는 준우의 발치에 바싹 붙어 앉아 낑낑거렸다. 준우야, 괜찮아. 그림자는 어디 있니? 이한이 다급하게 물었다. 준우는 이한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림자가 사라졌어.
민준의 잔당들이 나타났어. 내가 그림자를 지키지 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갈라져 있었다. 이하는 준우의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아, 괜찮아. 그림자는 강한 녀석이야. 반드시 살아있을 거야. 그의 눈빛은 굳건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불안감이 밀려왔다. 바우는 준우의 슬픔을 읽었는지 컹컹 짖으며 저택 주변을 맴돌았다. 그의 예리한 후각은 그림자의 희미한 흔적을 찾아내려 애썼다. 바우는 훈련장 뒤편에 숲속으로 빠르게 달려갔다. 이안과 준우는 바우의 뒤를 따랐다. 숲은 여전히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퀴퀴한 흙냄새가 진동했다. 바우는 숲속 깊숙이 들어서더니 낡은 나무 아래에 멈춰 섰다. 그곳에는 희미한 핏자국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핏자국 옆에는 그림자의 털 조각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준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림자가 다친 것이 분명했다. 이하는 핏자국을 살펴보고 얼굴을 굳혔다. 이건 그림자의 피야. 상처가 깊어 보여.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역력했다. 준우는 그림자의 털 조각을 꽉 움켜쥐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림자, 내가 반드시 찾아낼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찾아낼 거야. 그의 목소리는 결연했지만 그 안에는 슬픔과 함께 강한 다짐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그림자의 흔적을 쫓아 숲속을 헤매었다. 바우는 그림자의 희미한 냄새를 따라 숲속 깊은 곳으로 향했다. 숲은 점점 더 울창해졌고 햇빛 한 줄기 들지 않아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그들은 그림자가 다쳐서 숨어 있을 만한 곳을 찾았다. 그러던 중 바우는 낡은 동굴 앞에서 멈춰 섰다. 동굴 입구는 거대한 바위로 막혀 있었고 그 안에서는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준우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림자였다. 이하는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들어섰다. 동굴 안은 어둡고 차가웠지만 이하는 희미한 손전등 불빛을 비추자 동굴 안쪽에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림자의 몸은 상처투성이었고 그의 다리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준우를 향해 낑낑거렸다. 그림자 괜찮아. 내가 왔어. 준우는 그림자에게 달려가 그를 안았다. 그림자는 준우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들었다. 그의 몸은 차가웠지만 준우의 손길에 따뜻한 온기가 번져나가는 듯했다. 이하는 그림자의 상처를 살펴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상처가 너무 깊어. 당장 병원으로 데려가야 해. 하지만 동굴 입구는 거대한 바위로 막혀 있었다. 이하는 바위를 밀어내려 애썼지만 그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들은 동굴 안에 갇혔다. 그때 동굴 외부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의 잔당들이었다. 그들은 그림자를 찾기 위해 동굴까지 추격해온 것이었다. 민준의 목소리가 동굴 안으로 울려 퍼졌다. 김준우,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나와. 그리고 그 개도같이 준우는 그림자를 꽉 안았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드리워졌다. 그는 그림자를 또다시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다. 이안 역시 긴장한 듯 총을 꺼내 들었다. 그들은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했다. 그 순간 그림자의 눈에서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마치 알 수 없는 힘을 지닌 듯한 빛이었다. 동굴 내부의 바위들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림자의 능력은 단순히 치유를 넘어섰다. 그는 생명을 보호하고 위험을 감지하며 심지어 자연의 힘을 움직이는 능력까지 지니고 있었다. 빛은 점점 더 강렬해졌고 동굴 내부의 바위들은 격렬하게 흔들렸다. 민준의 잔당들은 동굴의 붕괴에 놀라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그림자는 자신의 모든 힘을 짜내어 바위를 움직였다. 동굴 입구를 막고 있던 거대한 바위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하는 그림자의 놀라운 능력에 경이로움을 느꼈다. 그는 준우를 데리고 동굴 밖으로 나섰다. 동굴 입구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민준의 잔당들은 바위에 깔려 모두 죽거나 심한 부상을 입었다. 민준은 바위에 깔려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드리워졌다. 민준은 준우를 향해 희미하게 손을 뻗었다. 살려줘. 그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찢어지는 듯했다. 준우는 민준의 눈을 응시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연민이 뒤섞였다. 민준은 자신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지만 그는 이제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한없이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준우는 그림자를 보았다. 그림자의 눈빛은 준우에게 선택을 맡기는 듯했다. 준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그는 민준에게 손을 내밀었다. 살려드릴게요. 하지만 당신은 모든 죗값을 치러야 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용서와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이하는 준우의 선택에 놀랐지만 그는 준우의 손을 잡았다. 바우 역시 준우의 곁에 앉아 그들을 지켜보았다. 준우는 민준을 바위 더미에서 끌어내고 그를 부축하여 숲을 벗어났다. 민준은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함께 알 수 없는 희망이 드리워졌다. 그들은 병원으로 향했다. 민준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모든 죄를 인정하고 속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과거 자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을 경찰에게 낱낱이 털어놓았다. 민준의 고백은 블랙가드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비리 네트워크를 파헤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와 연루된 모든 고위층 인사들과 공범들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다. 준우는 그림자와 함께 평범한 삶을 되찾았다. 그림자는 이제 더 이상 상처받은 맹견이 아니었다. 그는 준우의 든든한 친구이자 세상을 치유하는 기적의 개가 되었다. 준우는 그림자의 특별한 능력을 세상에 알리고 그 능력을 선한 곳에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림자와 함께 동물보호소를 방문하고 아픈 동물들을 돌봤다. 그의 삶은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찼다. 그의 어머니 역시 아들의 변화에 행복해했고 그들을 묵묵히 지켜주었다. 이하는 준우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민준은 교도소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 그는 준우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준우의 용서가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었다. 준우와 그림자의 이야기는 한 소년의 순수한 마음과 한 상처받은 개의 기적 같은 능력이 만나 세상을 변화시킨 감동적인 이야기였다. 어린 소년 준우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상처받은 개를 구했고 그의 순수한 마음은 그림자의 숨겨진 능력을 일깨웠다. 그림자는 학대와 버림받음의 고통을 이겨내고 준우의 곁에서 세상의 희망을 전달하는 기적의 개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족이자 영웅이었다. 그들은 아픔을 나누고 슬픔을 이겨내며 희망을 함께 꿈꾸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편견을 넘어선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따뜻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준우와 그림자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더 많은 생명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갈 것이다.